안녕하세요. 경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지도사입니다. 2015년도 시장조사론 기출문제 논술은 통계 유형별 척도와 사례를 물어봤고 더미회계 분석을 물어봤습니다. 약술은 횡단 종단 조사 인과관계 성립 조건 통제 입단 사후 실험 확률. 약술은 예전에 출제됐던 게 그대로 다시 거의 똑같이 다시 출제가 됐어요.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 유형별 척도와 사례.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에 들어갈 척도를 적어라.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죠. 자, 먼저 카이 제곱 분석에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는 둘 다 명목 척도입니다. 기억, 니은에 들어갈 척도는 둘 다 명목 척도인데, 자, 그러면 이 명목 척도가 모수 통계냐, 비모수 통계냐? 명목 척도는요, 모수 통계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비모수 통계에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카이 제곱 분석 자체는요, 카이 제곱 분석 자체는 비모수 통계예요. 왜냐하면 카이 제곱 분석은 이 집단과 이 집단의 상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독립적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독립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추정한 분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적합성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성 분석이든 적합성 분석이든 간에요, 추정할 모수가 없어요. 추정할 모수가 없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석 자체는 비모수 통계예요. 자, 그런데 카이 제곱 분석은 비모수 통계이지만 명목 척도는요, 비모수 통계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모수 통계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수 통계에서 추정할 모수를 통계하는 게 추정할 모수, 그러니까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게 모수 통계죠. 그러면 그 모집단의 모수가 뭔가요? 그게 결국 평균, 그리고 분산, 그리고 비율입니다. 평균 분산 비율, 이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뭐로? 표본에서 나오는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이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 분산 비율을 추정하는 게 이게 모수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목 척도는요, 명목 척도는 평균은 안 나와요. 분산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명목 척도는 얘가 나옵니다. 비율값이 나와요. 그렇죠. 명목 척도는 비율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명목 척도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게 뭔가요? 그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당신은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느냐 않느냐. 그래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가 넘었다, 40% 떨어졌다, 이거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이게 명목 척도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추정하는 게 이게 모수 통계 맞죠?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비모스 통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명목 척도는요, 이 비율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율을 추정하는 모수 통계 사용이 됩니다. 예, 사용이 돼요. 예, 그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고 종속 변수가 매트릭 척도죠. 이거는 뭐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판별 분석은요, 독립 변수가 매트릭 척도고 종속 변수가 명목 척도입니다. 그리고 이 판별 분석은요, 이거 모수 통계로 볼 수도 있고 비모수 통계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판별 분석을 모수 통계로 본다는 얘기는요, 판별 분석을 통해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을 단순히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정할 모수가 없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독립 변수로부터 이 집단의 소속값을 추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모수 통계가 돼요. 그래서 판별 분석은요, 모수 통계로 볼 수도 있고요, 비모수 통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 독립 변수 자체가 매트릭 척도이기 때문에 매트릭 척도에서 평균 빈산 비율값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수가 있다 때문에 모수 통계가 된다. 반면에 단순히 이 집단에 소속될 거냐 이 집단에 소속될 거냐만 본다면 그때는 비모수 통계가 되어버립니다. 집단에 소속되는 것만 본다면 추정할 모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비모수 통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판별 분석은 모수 통계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비모수 통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문제가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어요. 이 문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카이제곱 분석 자체는 비모스 통계이지만 이 카이제곱 분석에 들어가는 명목 척도는요 모수 통계에도 사용될 수 있고 비모스 통계에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모수 통계에 사용되는 이유는 명목 척도를 통해서 이 비율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모수 통계가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추정하는 거 이거 분명히 모수 통계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통계 기법을 하는 활용사 이거는 쉽죠. 예, 이거는 이제 카이제곱 분석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고 분산 분석은 이런 거고 판별 분석은 이거는 쉬운 거니까 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예, 이 두 번째 문제가 예, 더미 회귀 분석이 출제가 됐습니다. 요 더미 회귀 분석에서 여기 더미 회귀식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더미 회귀식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본 게 조사 목적을 추정하고 회귀식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내주고 척도 형태를 제시해라. 그리고 겨울 매출액과 봄이 어떻게 되느냐, 가을 매출액과 여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더미 회귀 분석의 목적은요. 명목 척도로 측정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명목 척도로 측정된 게 계절이죠. 봄이 0으로 들어갑니다. 봄을 기준으로 추정된 회귀식은 봄이 0이기 때문에 지금 회귀식에 남아 있는 거는 오로지 여기 이거 뭡니까? 이게 예, 광고비만 회귀식에 남아요. 봄을 0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봄을 0으로 집어넣으면 계절의 영향이 싹 없어진 상태에서 요 광고비만 회귀식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매출 70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1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200만 원씩 매출이 증가하게 돼요. 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름을 1, 가을을 1, 겨울을 1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여름은 봄에 비해서 마이너스 1200 감소되고 가을은 2500 증가하고 겨울은 3500씩 증가하게 됩니다. 요게 더미 회귀 분석의 목적이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값변수 청소할 때 독립변수는 계절과 일별 신문 광고비죠. 그리고 종속변수는 일별 매출액입니다. 계절은 명목 척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더미 변수와 그러니까 0, 1, 1 해서 이제 그 더미 변수에서 회귀식을 투입했고 일별 광고비는 비율 척도로 회귀식에 투입이 됐습니다. 네 계절을 모두 0, 즉 봄을 기준으로 하면은 0이 다 입력이 됩니다. 이때는 계절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 광고비와 매출액의 영향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름 1, 가을 1, 겨울 1 등을 각각 입력하게 되면 각각의 계절이 봄과 비교해서 어떠한 매출 차이를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더미 회귀 분석입니다. 계절별 매출액의 차이, 그래서 요게 지금 여름이고 요게 가을이고 요게 겨울입니다. 따라서 여름은 봄에 비해서 마이너스 1200만원, 가을은 2500만원, 겨울은 3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겨울과 봄의 매출 차이는 겨울이 봄에 비해서 3,500만원이 더 많고 가을과 여름의 매출 차이는 가을이 2,500, 여름이 마이너스 1,200이기 때문에 가을이 여름보다 3,700만원이 더 많게 된다. 자, 요게 더미 회귀 분석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더미 회귀 분석이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출제됐던 문제죠. 2017년도에도 출제가 되고 2019년도인가가 출제가 되고 하여튼 3번인가가 또 연장으로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미 회귀 분석은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3번인가 4번인가 계속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출문제만 더미 회귀 분석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횡단조사, 종단조사. 자, 이거는 2009년, 2014년, 2019년도에 출제가 됐고 또 2018년도에는 패널 조사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횡단조사, 예, 횡단조사는 일정 시점에 한 번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중횡단면 조사도 있어요. 다중횡단면 조사는요, 선거 앞두고 매주마다 하는 거 이게 다중횡단면 조사입니다. 보통 마케팅 조사는 단일횡단면 조사를 해요. 조사 기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단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패널 조사죠. 예, 패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 소비자 패널이 있고 점포 패널이 있고 추가로 또 전문가 패널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마케팅 조사에서는 대부분 소비자 패널, 점포 패널을 대부분 하게 되죠. 이 패널 조사는 2018년도에다 다시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이 패널 조사 장단점은 2018년도 요 기출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성립 조건, 예, 이거는 벌써 2009년, 2015년도 출제가 됐고 2023년도 올해 또 출제가 됐어요. 예, 같이 발생을 해야 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앞서서 발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변수 외에 다른 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뻔한 내용이니까, 예, 요거는 뭐,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입니다.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사전 측정이 없죠. 통제 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사전 측정이 없기 때문에 사후 측정만 있기 때문에 통제 집단 사후 실험 설계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 집단은 익스페리멘탈 그룹이고요. 통제 집단은 컨트롤 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무작위 할당, 즉 랜더마이제이션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사전 측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험 집단에게 실험 변수를 처치하고 측정을 했고 통제 집단에는 실험 변수 처치 없이 그냥 측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을 무작위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에 사전 측정 없이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 두 집단의 실적을 이렇게 측정을 했다. 그리고 그 측정 값은 O2-O1 이렇게 측정 실험 결과를 계산을 하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요 실험 결과와 관련되어서는 2014, 2015년 그리고 2020년, 2022년, 2023년 2023년도 문제는 요 값까지 주고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까지도 출제가 됐어요. 예, 요거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셔도요. 앞으로 대비하는 문제, 앞으로 시험 문제 대비하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기출 문제 잘 보시고요. 추가로 유사 실험 설계하고 사후 실험 설계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마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표본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표본 추출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더 출제될 내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군집 표본 추출이 또 한 번 또 출제가 됐어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단순 무작위 이 랜덤 추출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랜덤 추출은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거 정도 말고는 더 출제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아마 표본 추출 관련돼서는 뭐 다 출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확률 표본 추출은요. 예, 그 모집단에 속한 조사 대상이 표본으로 선정된 확률값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예, 그런 샘플링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반면에 비확률은 연구자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표본 추출은 랜덤, 충화, 군집, 체계적 이런 게 있고 비확률은 편의, 판단, 할당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문제가 출제된 게 이 충화가 2번 출제되고 군집도 2번 출제가 되고 할당도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판단은 1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제가 안 된 게요. 이 체계적 얘가 출제가 안 되고 스노우볼도 출제가 안 되고 이 편의도 출제가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은 뭐 출제될 내용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얘는요. 얘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샘플링 방법이잖아요. 랜덤 샘플링이 보통 이제 전화번호로 이제 RDD 방식으로 이제 무작위 추출하는 게 랜덤 샘플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유의사항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좀 시험 출제하는데 남아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출제될 내용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출제된 요게 뭔 내용인지 요것들이 뭔 내용이지만 보시면 되고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편의나 선호를 이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시고 특히 요 랜덤 샘플링의 요건
랜덤 샘플링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어요. 그것만 따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5년도 기출문제 살펴봤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 2016년도 기출문제도 살펴나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